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예전에 때운 게 떨어졌어요. 치아가 썩어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거를 해야겠어. 충치가 깊어 임시로 떼워서 일주일 지켜볼 거예요. 이럴 때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획공장 보험 PT에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서유라입니다. 초보 청구자분들을 위한 알아듣기 편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 시작해 볼게요. 진정하고 가실게요. 아마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치아 진정처치입니다. 치아 진정처치는 우식을 제거하고 충전물이 채워질 공간에 와동 형성을 했지만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서 캐비톤 등의 임시 충전재로 채워주는 전 처치를 치아 진정 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치수 가까이까지 이완된 우식을 제거하면서 치수와 연결된 미세한 통로로 찬 것, 뜨거운 것에 대한 외부의 노출에 과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성은요, 시리거나 찌릿한 통증의 증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치를 제거한 후에는 영구 충전 전에 치아 진정 처치를 통해서 신경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수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거나 치아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서 임시로 진정시키는 목적이 있는 처치 행위인 거죠.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1치아당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치아당이라는 말은 처치 단위를 말하고요. 산정한다라는 말은 값을 계산한다, 세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치아당으로 값을 쳐주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치, 영구치 모두 산정이 가능하고요. 우식 깊이에 따라서 통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과 마취 산정이 가능하고 질병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방사선 촬영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비톤 등의 임시 충전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어서 별도 산정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비급여 인내의 치료 당일 실시한 치아 진정 처치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정답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치수 진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치아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자의 기록은요, 보험 청구만을 위한 차팅이 아닌 환자의 진료 과정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일관성 있는 진료를 위해서 차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치과 건강보험 청구의 정당성이 되겠죠. 그럼 사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식 진단으로 충전 치료를 계획하고 우식 제거를 시행한 환자가 있습니다. 경과 관찰이 필요해서 임시 충전을 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환자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예전에 충치 치료 받은 재료가 쏙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당일에 워크인으로 치과에 내원하신 거죠. 46번 치아에 대한 현재 상태부터 향후 치료 계획까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적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차트 기록을 살펴보면요. 원인이 되는 상병 코드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기존 수봉을 주변으로 새로 우식이 발생되어서 진행되는 충치는 우리가 보통 2차 우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의 치아는 보통 K02.8 기타 치아 우식증 상병 코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남아있는 충전물을 추가적으로 제거했다면 수복물 제거 간단도 산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치아 상태 확인 및 통증 조절을 위한 방사선 촬영, 치과 마취 산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러버댐 장착술은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서 임시로 충전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전처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시 충전을 할 때 러버댐 장착술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덴트앱은 차트 기록과 동시에 청구가 되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진단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우식 제거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한 추가 촬영 모두 각각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타 내역에 진단 및 치료 후 상태 확인 방사선 촬영함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상 방사선을 여러 장 찍었다고 해도 기타 내역을 적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예요.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경과 관찰 이후에 어떻게 치료가 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치아 진정 처치를 하고 난 뒤 일주일 후에 내원하셨는데요. 경과가 괜찮아져서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 처치를 하게 됩니다. 치아 진정 처치 이후에 진행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이용한 영구 충전은요. 와동 형성 충전료 재료대 이렇게 구성된 충전 처치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이때 와동 형성이다라는 것은 재료가 잘 충전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치아 진정 처치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충전 처치를 할 때는 러버댐 장착술 산정이 가능합니다. 청구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마취, 그리고 치근단 촬영도 추가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충전을 했지만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관 치료까지도 후속 치료로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주 하는 질문을 갖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급여 인내에 진료하는 날 치아 진정처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는요. 인내를 위한 와동 형성 이후에 인내의 제작 기간 동안에 임시 충전제를 막아두는 걸 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해요. 비급여 인내의 치료 당일에 임시 충전제를 막아둔다고 치아 진정 처치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비급여 진료에 연결된 연속된 부속 진료는 이 비급여 비용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내의 비급여 진료하는 환자는 엑스레이 청구도 할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X.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는요. 급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 자체가 비급여에 해당되는 인내는 비급여이지만 질병을 진단하는 것, 즉 우식을 진단하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 또는 예를 들어서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를 하고 있는 치과라면 모두 검진을 위해서 질병 진단을 위해서 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우식 치료를 위한 비급여 행위는요. 비급여를 산정하고 단 우식 질병 진단을 위한 진찰료나 방사선 등은 급여 산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급여 크라운을 하고 난 이후에 시멘이 제거가 잘 됐는지 촬영하는 방사선은 비급여의 연속된 행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환자가 얼마나 우식이 진행되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 촬영은 급여로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반드시 진료 차트에 환자에 대한 상세한 질병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자 치아 상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급여 치료의 부속 진료는 급여 산정이 불가하고요. 세 번째로 질병 진단을 위한 진찰료와 방사선은 급여로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